안녕하십니까. 네이버의 논술 카페 생각과 글의 탈공산인 강비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2023학년도 모의논술 3번 문제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톨릭대는 일반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고 시간은 90분입니다. 90분 안에 이제 300자 내외, 300에서 350자 정도 되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500에서 600자 정도 되는, 문제가 두 문제 나옵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따르면은 학생들이 쓰는데, 시간은 모자라지 않더군요. 그러고 이제, 글 쓰는 분량도 적고, 부담도 적고 그래가지고,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도 좋은 학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3번 문제 해설을 해봅시다. 자, 우선 항상 중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논제. 이 논제, 여러분은 이제 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논제를 잘못 오해하면은 그 논술 답안은 쓰거나 쓰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입니다. 바로 탈락합니다. 그래서 항상 논제를 치밀하게, 예, 그냥 눈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와 나의 관점에 근거하여 다의 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하시오. 그래서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500에서 600자 사이입니다. 배점이 40점이네요. 다와 나의 관점에 근거해서 다의 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하시오. 우선 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문제를 보고. 우선은 그 답안을 갖다 이제 쓸 때 우선 우리가 먼저 써야 될 게 뭡니까? 다해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해 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하시오 그랬습니다. 다는 어떠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와 나의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500자면은 우리가 그 문장으로 몇 문장이나 쓰면은 500에서 600자 정도가 될까요?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문장 한 문장을 쓰면은 대충 이제 논술 이제 답안 쓸 때 한 70자, 60자에서 한 80자 사이 보통 한 70자 정도 이제 70자 내외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500에서 600자 정도가 된다면은 한 8문장 그래서 70자씩이라고 하면 7, 8에 56, 560자가 되네요. 한 그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제를 가만히 분석을 하니까 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다를 보니까 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왜 잘못되었는가? 또 나의 관점에서 근거해서 보니까 이것은 또 어떤 현상이고 그러고 왜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두 8문장을 쓴다고 치고 다의 현상 자체에 대한 제시문 다에 대한 거를 두 문장 쓴다. 마침 이제 문단이 두 문단이네요. 한 문단 각 한 문단을 한 문장씩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시문 가는 어떤 관점인데 이것에 따르면은 어떠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것은 왜 잘못되었다. 이렇게 쓰면 벌써 세 문장 나오겠죠. 그리고 또 나는 어떠한 관점인데 이것에 따르면은 다는 어떠한 현상이고 또 그리고 그것은 왜 잘못된 것이다. 하면은 우리가 대충 8문장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제시문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제시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음. 제시문이 짧으니까 가톨릭 때는 읽기가 좋아요. 이렇게 강의하기도 편리하고. 제시문 가를 봅시다.
과학은 원래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이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컴퓨터,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생산 현장에서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여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은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치 추적 시스템, 감시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짤막한 글입니다. 어, 핵심 사항은 맨 앞줄에 나와 있네요. 두 가지 글이네요. 과학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인간의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현상이 요즘 발생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뒷받침 문장입니다. 컴퓨터, 휴대전화에 지나친 의존 현상, 인간을 기계품처럼 병기는 그런 경우, 그리고 과학기술이 이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 인터넷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치 추적 시스템,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과학기술의 이제 부정적, 이제 그런 영향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가는 글에서,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도리가 종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또 봅시다. 대량살상 수학무기 저자 캐시오닐은 나쁜 알고리즘의 조건으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꼽는다. 불투명성이란 어떤 알고리즘에 자신이 포함되는 것을 당사자가 알고 있지만 정작 알고리즘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비공개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네요.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이제 이 내용, 그 알고리즘 내용을 그 단어 뜻을 잘 모르더라도 이 글 전체를 보고서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면 됩니다. 우선 알고리즘이란 말이 뭔지 모른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음. 이 알고리즘의 이제 나쁜 조건의 하나로서는 불공정성은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연결되면서 불공정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또 예를 들어서 설명 하나네요, 뒤에.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 상태가 나쁘고 범죄 발생률이 높은 동네에 살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경우 이들은 대출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작은 범죄에도 체포되거나 더 긴 형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어, 그래서 첫째 문단의 핵심은 나쁜 알고리즘으로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처리 과정은 과거를 반영할 뿐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창조하려면 도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알고리즘에 포함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을 따르는 빅데이터 모형을 창조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이익보다 공정성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과정은 과거를 반영하지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 근데 그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역할은 오직 그런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제시문 가와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일종의 과학기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하나의 과학기술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에 있어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 나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의 부정적인 이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여기서 제시문화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시문 또 다를 봅시다. 다 과연 어떤 현상인가? 여기서 다의 현상을 설명하고 비판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다를 봅시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력서를 걸러내는데 자동심사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대신문 나에서 나오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자동심사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제 서류를 이력서를 이제 채용할 때 기업들이 채용할 때 자동심사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한답니다. 이력서의 72%는 알고리즘에 의해 걸러서 인간의 눈으로 심사받을 기회조차 없다. 시카고 대와 MIT 공동연구진은 1,300여 개 회사에 5천 장의 가짜 이력서를 보내는 실험을 했다. 이력서의 절반은 에밀리 월시나 브랜턴 베이커 같은 전형적인 백인 이름을,
나머지 절반은 라키샤 워싱턴이나 자말 존스 같은 전형적인 흑인 이름을 사용했다. 근데 백인 이름을 사용했을 때 이력서에 대한 반응률이, 그 회사에서의 반응률이 50%포인트나 더 높았다. 어, 기업들이, 그거 하는데, 인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심사 시스템이라는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내는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백인을 갖다가 이력서에서 더 많이 뽑는다라는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력서를 자동심사 시스템이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문단. 영국의 세인트 조지 의과대학은 입학사 중에 자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빠르게 처리하고 외부 청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대학에서 이제 그 신입생 뽑을 때 또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했다는군요. 자동 시스템이라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동 분류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이다. 이 알고리즘은 수십 년간 쌓인 입학 정보를 이용했는데, 여기에는 과거의 영어 사용 미숙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세인트 조지 의대는 이러한 정보를 지역에 따라 코드화했다. 이로 인해서 특정 주소지나 출생지의 지원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낮은 점수가 부여됐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파키스탄 이민자들은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아하. 의대에서 이렇게 외부 청탁을 피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 시스템, 이것도 일종의 알고리즘인데, 그런 걸 도입을 했는데, 이 알고리즘에는 과거의 그런 입학 정보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신입생을 선정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 영어 사용 미숙으로 탈락한 지원자들의 정보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특정 주소나 출생지 지원자에게는 인간의 이 개입이 없이 알고리즘, 기계의 과학기술의 이런 기술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이제 특정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줬다네요. 자, 제시문 다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어, 채용 심사에 알고리즘을 활용했는데 이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심사 시스템에 따라 자동심사 시스템은 흑인 이름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배척하고 백인을 갖다 이렇게 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또 핀란드 의과대학에서 입학 그 신입생을 이렇게 선발할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했는데 과거에 이런 그 정보에 이렇게 음, 따라서 특정 지역의 지원자들에게는 어, 불이익을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요 게시문다에서는 요 두 문단을 각각 이렇게 어떤 현상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럼 이 보니까 지금 가와 나와 이것을 다 연결시켜 보니까 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게시문 다의 채용 심사 시스템이나 신입생 선발 시스템은 전형적인 일종의 알고리즘이 여기서 이제 자동 선발 시스템이라는 게 과학 기술인데 어, 인간이 과학 기술에 종속되는 그런 과학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그 불공정성과 어, 불공정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심은 다해 이것을 자동 시스템이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은 잘못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또 그리고 나에 따라서 보니까 어, 이 재심은 다의 기업과 대학에서의 자동 선발 시스템은 전형적인 나쁜 알고리즘의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그 흑인들이라든가 특정 이렇게 지역 사람들은 어,
알고리즘 내의 당사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되고, 다른 정보에서는 불공정한 결과가 만들어지네요. 이런 전형적인 불공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연결되면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것이 이름이 백인 이름이냐 흑인 이름이냐에 따라서 백인 이름을 선호하는 그런 그런 그 과거의 어, 그런 데이터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 불이익을 받고 특정 지역 사람들이 대학에서 선발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알고리즘의 전형적인 요건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요. 8문장으로. 아까 그래서 우리가 게시문 다의 내용을 저다 두 문단으로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내린 것을 두 문장으로 각각 한 문장씩 정리했고 이것은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전형적으로 인간의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제시문가에서 말하는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전형적인 나쁜 알고리즘으로서 잘못된 정보를 갖다 이렇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과거의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그 백인의 이익을 받고 그러고 특정 지역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로 정리한 요 내용을 대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교수님이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번 문제의 예시 답안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8문장을 쓰는데 그것을 맞게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예시 답안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가장 근접해서 쓰면은 합격을 시켜주겠죠. 제시문 다의 내용입니다. 이력서 심사 알고리즘과 입학사정 알고리즘이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당사자들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또 과거의 데이터에 근거한 알고리즘에 단순히 흑인된 이유로 또는 특정 지역 출신된 이유로 불이익금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하고 교수님들은 일단 그 두 문단으로 그 두 문장으로 이 제시문 다의 내용 나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사 면접에서 저희 흑인을 차별해서 탈락시켰던 과거의 데이터와 입학사전 때 특정 지역 사람들이 영어 사용 미숙으로 탈락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세 번째 문장으로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 이처럼 불이익을 당한 당사가 알고리즘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불공정했던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런 알고리즘은 전형적인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나쁜 과학기술, 나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알고리즘은 원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알고리즘이 과학기술이니까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알고리즘은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인간이 편견이 프로그램화되기 때문에 절대 완벽하거나 공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네요. 우리는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양상에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 글쓴이인, 예, 그러니까 수험생의,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읽고 생각한 바를 쓰게끔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두 566자나 썼습니다. 어, 어, 몇 문장이나 썼나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여섯 문장, 모두 일곱 문장이네요. 그렇죠. 대충 우리가 여덟 문장을 쓴다는데 근접했습니다. 이거 일곱 문장으로 썼네요. 좀 문장을 좀 길게 쓴 모양입니다.
교수님이. 그 내용은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겠어요. 어, 우선 제시문 다의 내용을 갖다가 쭉 이렇게, 어떤 교양이 나왔다. 어, 흑인단일 때, 공장이 없다. 그럼 왜 그런 게 발생했는가? 그걸 찾으면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특정적 사안은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해서 오히려 근거를 갖다 제시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비판한 겁니다. 설명하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 알고리즘 내용을 알아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불이익을 데이터는 당했다는 점에서 이런 알고리즘은 전형적인 나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원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어, 여기서는 우리가 알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제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동 선발기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 과학 기술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만한 답은 쓸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항상 그 보면은, 대학에서는 이렇게 짤막한 답안을 쓰더라도 맨 뒤에 따라서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그래,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자라는 이제, 우리는 도덕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내에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량을 해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전적인 제안까지 해주면은 가장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합니다.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어, 네. 가톨릭 대학의 경우는, 그 모두 세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는 평이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어느 한 문제가 항상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 해야 돼. 써야 돼. 이제 생각해보고 좀 써야 돼. 그런 문제가 나와요. 같은 대학교 논술 문제를 올해 2023 학년도, 2023년도 학년도 모의 논술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렇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1, 2, 3번을 갖다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써보세요. 써서 네이버 논술 카페 생각과 그래 가면은 논술 첨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첨삭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놓쳤는지 어떻게 해야지 더 합격 답안이 될 수가 있는지 그거를 또 이제 첨삭을 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정한 것을 갖다가 다시 또 저한테 보내줘서 또 다시 첨삭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갖다 이렇게 서로 수정해서 주고받고 하면은 그래서 그걸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하면은 어느 대학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거의, 한 99% 완성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논술은,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 하면은 논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요구하는가. 그거를 우선 논제만 보고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글자 수가 모두 몇 자인데 이것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모두 몇 문장 정도나 쓰면 될 것인가 하는 걸 감을 잡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톨릭 대학 같으면은 이제 글자 수가 적으니까 문단 나누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한양대 같이 1200자 정도 되고 이렇게 길게 되고 문단 나누기를 논제만 보고도 이렇게 몇 문단으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다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양대 논술 시험 해설할 때 그런 문제를 더 이제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설명만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끄떡끄떡거리지 말고 꼭 한번 써서 보내주는 그러면서 첨삭을 받아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